4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건국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뭐 건국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바로 삼균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 여기서 삼균이라는 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에, 조소왕 선생이 이제 일찍부터 이제 내건 그러한 모토인데요. 바로 이게 바로 1941년 11월 중경 임시정부의 바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를 축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정부 체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임시정부도 여러 세력들이 뭐 좌우 뭐 중도 이런 세력들이 이제 결합이 된 어떤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에 있어서 좋은 점은 뭐 예를 들면 뭐 주요 대생산과는 뭐 국유라든지 뭐 무상 무료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하나씩 어디가 틀린지 살펴보죠. 신채호에서 작성이 된 게 아니죠. 조소왕 선생이 되고 신채호 선생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해서 의열단의 강령을 이제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서 어, 마련해서 강령으로 삼게 했죠. 자, 조선민족혁명당의 강령이 아니라 이제 1940년 이제 충칭에 정착하기 전에 5월달에 한국 독립당이 이제 통합이 돼서 여러 당들이 무슨 뭐 조선혁명당이니 등등등등 여러 뭐 의열단 계열도 있고 이렇게 다 어, 이제 통합이 된 이제 통합 한국 독립당이라고 죠. 하도 한국 독립당이 많다 보니까 뭐 만주 쪽에도 있었고 하여튼 통합 한국 독립이 되면서 그러한 강령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 틀렸고 국민대표회의 개최 배경이 됐다. 시기가 안 맞죠.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은 1923년에 있었는데 당시 임시정부였던 위기 두 가지 점이 있죠. 하나는 연통제가 이제 일제에서 발각이 돼서 이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청원 뭐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관련이 없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여운형 몽양 여운현생이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1943년에 조직하게 됩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도 이제 강령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역시 동맹자가 들어가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여기 임시정부 다 어떤 이제 좌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령 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치안유지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치안유지법과 관련된 것인데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시기는 1925년에서 뭐 일자 폐망하는 1945년 20년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1910년대는 다 아니겠죠. 무단 통치기. 그리고 이제 문화 통치기 일부분인데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1점짜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자,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는 관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여기 좀 더 나아가고 있네요. 제 2조에 보면 보호 관찰에 있어서 보호 관찰이란 말이죠. 또 뭐 여기 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고 해서 1936년에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나가서 1940년에는 조선 사상범 이제 구금령
예방 구금령까지 내려집니다. 선제적 조치로서 구금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나중에 더 발전되게 하는데 자, 아무튼 1936년 이후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총동원 체제, 이제 민족 말살기 그러한 체제를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른바 황국 신민화의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이 민족 말살기 때는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뭐 신사참배라든지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한다든지 창시 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1937년부터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조시켰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전이 되겠죠. 토지조사령은 일제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마련한 법안이 토지조사령이고, 자, 근의회가 존속되던 기간은 신간이랑 똑같습니다. 1927년에서 1931년이니까 안 되고, 자, 가계 앞을 청결하잖아. 조선 태형령은 이제 1910년대 대표적인 일제 악법이죠.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고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선 밀립대학 기성 창립 총회는 아마 제 기준으로 아마 1920년쯤 되고 있습니다. 아마 1920년에서 1922년 요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잘 모르더라도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이제 1920년대 초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다양한 이제 운동이 있지만 우파 쪽에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사회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중에는 무슨 노동쟁이, 소작쟁이라든지 형평운동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28 독립선언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상유는 이곳 숙직실에서 송진은과 향후 계획했고 이는 뭐뭐가 추진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죠. 예. 한 달도 채 못해서 1919년 3.1 운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 결과물이 있죠. 예. 임정의 설립이 이제 계기가 되었고 일제 통치를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 기만적이긴 하지만 좀 유화적인 통치로 그다음에 해외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뭐 중국의 오사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알아봅시다. 나머지는 3.1 운동 외에 1926년 60만세 운동과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 운동을 찾으면 됩니다. 자, 신간회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됐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이 되었다. 자, 이것은 1930년대 초에 농촌 계몽 운동 중에서 부나로트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농촌에 그런 계몽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대규모 시위가 계획됐다.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사회주의 측과 그다음에 뭐 천도교라든지 학생책 다 추진했는데 60만세 운동에서 이제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돼서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천도교하고 그래서 1926년에 있었고요.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예. 차별적인 그러한 법 적용으로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오차하는 것은 자,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적용한다. 임대인 등이 뭐 마름에 뭐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뭐 조선 총독이 정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조선 이게 바로 유명한 조선 농지령에 대한 것인데 이게 193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일제가 이제 1920, 30년대에 소작쟁이가 이제 격렬하게 일어나자 이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대다수 조선의 그러한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이고 그 여기 마름이라는 이제 그 지주였던 대행 그 관리인 등인데 이 횡포에 너무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약간 이 농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고 뭐 그러기 위해서 약간 좀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 새마을동 비슷하게 어 이제 농촌을 이제 좀 한번 좀 바꿔보자 하는 뭐 그러한 뭐 어떤 관제 뭐 개혁 운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뭐 특별하게 뭐 지원해주지 않고 니네들끼리 한번 잘 해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1932년부터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인데 이것은 당시 소작쟁이가 일어난 그 원인 뭐 그런 것 등을 좀 어떻게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리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32년에서 1940년까지 전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 조선 농진흥에서 어떤 그 임대차 농 저기 그 소작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마름의 문제 뭐 이런 것 등에서 뭐 들어갔지만 그뭐 근본적인 소작농들에게 뭐 농지가 분배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아 근데 이제 이것이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그 연대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 1934년 이후에 있었던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 1934년 이후면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총동원 체제 민족 말살 정치로 이제 들어가겠죠. 중일전쟁 이후. 예. 자, 뭐 그런 것 등을 찾으면 됩니다. 자,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었다. 이 징자가 들어가죠. 강제를 시키는 거. 그래서 총동원 체제에서는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 징용, 뭐 징병, 뭐 학도병, 뭐 등등, 뭐 지원병부터 해서 있었고 뭐 근로 뭐 보국대라든지 근로 정신대 뭐 이런 거 여성들까지도 착출하고 물적 스타일은 뭐 공출 제도가 있죠. 뭐 미곡이라든지 금속 뭐 세부치까지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이게 1938년에 있었고 국민징용령 1940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죠. 미국 공출 이것도 뭐 1942년 학도지원병 자, 학도지원병도 이제 1943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은 이제 3번이 맞고요. 맞고 이제 그 이 법령이 농촌진흥운동의 그런 전개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니까 시작 자체는 1932년이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독립군이 이제 러시아 스보보드니 이렇게 이동이 나왔죠. 이게 이른바 자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시 사건이 되겠는데 여기 나오다시피 독립군이 이제 그 소련의 지원을 믿고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르크축과 이제 상해파가 있는데 아, 이제 그 러시아 적군이 이 둘 중에 한쪽 편만 들면서 나머지 쪽에 관련된 독립군들에게는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됐다. 약 3천 명 가량의 독립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1,000여 명 이상이 죽거나 뭐 행방불명이 되고 나머지는 죄다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군들이 다 이제 몰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21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스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일본 봉청상 당시 이제 군벌 정부인데 중국 이제 서로 이제 그 만주 지역의 항일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이제 잡으면 인도하자는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 되겠습니다.
독립군들에게 또 하나의 그러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요 사이 시기에 있었는지를 찾는 것인데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3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는데 각각 1923, 24, 2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참의부가 결성이 된 것은 1923년이니까요. 예, 참의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직할부대로 자처를 했습니다.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자, 조선혁명군은 남반주 지역에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중국 의용과 함께 했는데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그 영릉가, 흥경성 뭐 이런 전투가 있는데 활약하던 시기는 1929년에서 1934년 양세봉이 피살당하는 요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사의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주도해 조직이 된 것은 1938년이죠. 예.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일본인의 사주를 받는 훈춘 마적단이 훈춘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이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청산리 대첩이 1920년 10월에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대규모로 일본군이 갈 수가 없어요. 간도 쪽은 당시 아직 그 만주사변 이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훈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마적단을 이제 돈 주고 사주를 시켜서 공격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독립군으로 소행으로 돌리고 일본군이 사단 병력이 2개 사단이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독립군을 말살하려고 했었죠. 예, 청산리 지역과 관련가 되는 거 1920년에 있었습니다. 뭐 여기 청산리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다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6번 가에서 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가 이봐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 자 국산품의 운동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고 자 역시 공평 이게 다른 말로 형평이죠.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 이게 이제 형평 운동이죠. 이른바 이것도 이제 1920년대 초에 있었는데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이제 조직이 되면서 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했던 소년 운동이 되겠습니다. 방정환이 주도를 했죠. 김기전 등 천도교 소년회. 자 비슷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통감부의 방해등을 실패했다. 다 1920년대는 그러니까 조선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돼야 되겠죠.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1907년 한일 병합 전에 있었던 나랏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는 국채보상 운동이 그랬습니다. 뭐 횡령 혐의로 몰아갔죠. 조만식 이상재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다. 물산 장려 운동하면 이제 평양에서 조만식 유명하죠. 또 이상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는지 민주주의 운동에는 참여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고요. 자, 3번 공사 노비법 협파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은 이미 이제 1894년에 있었죠. 그다음에 나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게 바로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만식의 조선물산 장려가 평양에서 시작이 돼 1920년. 이것 역시 물산 장려 운동이고 대한매일신보 등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 것은 이것도 역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간사가 양계탕이고 대한매일신보의 임원진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에서 나 주장을 한 인물들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무기휴예된 위소 공동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야 된다. 북한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사실상 정보가 있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론이 이제 주도된 것이죠. 주장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선을 벽을 세운 적 단독적으로 세우는데 반대한다. 바로 김구의 통일 남북 통일 정부와 관련된 것이죠. 바로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것인데 1948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종무론이 막 강력하게 이제 결정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것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승만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 첨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이게 국민대표회의로 이제 연결까지 되죠. 임정의 위기. 그다음에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 틀렸죠?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한 사람은 우사 김규식이죠. 이분은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고 의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일극단 김구,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일궈냈고요. 분단을 막기 위해서 김규식과 함께 평양으로 갔다. 남북협상. 그 다음에 둘의 공통점은 이제 이제 정부 수립을 놓고서는 이제 갈등을 했지만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둘 다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둘이 같이 호흡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되면서 이러면서 이게 꼬이게 되자 서로 이제 단독 정부론이냐 아니다. 그래도 같이 나가야 된다. 통일 정부론이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8번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에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용했는지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 친일파죠. 다 이 친일파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법 바로 반민법이 되겠죠. 이 반민법이 1948년 정부 수립 바로 직후인 9월에 제정이 돼서 반민특위가 그 이듬해 국회 산하에서 1949년 1월에서 8월까지 존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는 바로 재헌국회가 되는데 조심할 게 재헌국회는 기간이 짧아요.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 2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제 중요한 당시에 법률 제정이 뭐냐면 이 친일파 처단학 또 하나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작 문제죠. 농민들에게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농지 개혁 있죠. 농지 개혁. 또 하나는 또 이제 뭐 귀속 재산,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러한 자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됐죠. 만든 내용이고 대통령을 행정부 수장으로 규범한 헌법 정했다. 그렇죠. 대통령제였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맞습니다. 1949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또 일제가 남긴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남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 했고 자 정답은 5번인데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화 이른바 4.4.5입 개헌이죠. 자 이것은 4.4.5입 개헌은 1954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1대, 2대, 3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9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한국 현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간선제 시기와 이제 직선제 시기가 있는데 자, 우리 역사에서 간선제 시기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현행헌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생기는 9차 개헌이죠. 그래서 1987년 이제 10월에 이제 9차 개헌, 지금 현재
개헌,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1988년 2월부터 대통령 직선제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시기를 찾으면 되는데 요 사이 시기는 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유신 정부 그 중에서도 긴 기간 중에서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요 두 시기를 찾으면 되겠죠. 뭐 중간에 뭐 최기화 정부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자 서울 올림픽 대회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는 이미 등장 자체가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1988년이고 자 인천 상륙 작전 이건 뭐 6.25 전쟁이니까 이건 뭐 해당이 안 되고 9월 15일 7.4 남북공동성명은 자 10월 유신 이게 이제 10월 유신 1972년 10월인데 그 같은 해지만 이제 그 전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이게 1979년 10월에 있었고 박정희 정권 몰락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대통령 잠깐만요. 이제 간선제 시기를 찾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간선제 시기를 찾는 것이니까 일단 될 수 있는 것이 어, 직선제 시기를 찾는 것이죠. 직선제 시기를 찾는 거니까 요거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7.4 남북 공동성명도 돼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골랐네요. 자, 그 다음에 50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 고문을 주고 이거 박종철 고문 사건이죠. 그 다음에 4.13 폭거 정치 이게 6월 민주항쟁과 관련돼 있죠. 자, 6월 민주항쟁과 관련돼서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당시 전두환 정부의 비도덕성 박종철 그 다음에 시위 도중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이제 슈레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죠. 삼선 개헌 이제 반대 투쟁. 삼선 개헌이 1969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3.1절을 57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3.1절에서 57을 더하면은 이제 1976년이 되죠. 1970년에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유신 투쟁이 되는데 당시 이제 제야 종교 지도자들 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유신헌법 서슬퍼런 유신헌법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네요. 나 다 가.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그런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33회 한국사상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